뉴욕 증시 3대 지수 이틀 연속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뭔가 찜찜한 데들이 나오면서 일단 나스닥의 반등 행진이 주춤해졌고요. 다우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1%, 다우존스는 0.1, 나스닥은 0.1% 올랐고요. 다우존스는 0.11% 빠졌습니다. S&P 500은 거의 제자리에 머무르긴 했는데요. 0.02% 오르면서 5,071.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핀비즈맵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맵 함께 보면요. 네, 아무래도 분위기 좋은 박스가 제일 먼저 눈에 띄죠. 하단에 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실적을 사실 어제 아침에 발표했는데 저희 방송 시간에도 신나게 계속해서 장외 폭등했었죠. 역시 간밤에 12%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나 빠졌고요. 이익도 55%나 빠졌습니다. 게다가 10%의 감원을 이미 예고한 바 있는데 이미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6천 명의 직원들을 내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제도 짚어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올인하느라 저가 모델2의 개발을 미루지 않겠다. 늦어도 내년 초반까지는 내겠다. 머스크가 제시한 이 방향성이 테슬라 도대체 언제 컴백할 거냐 애타하던 투자자들의 기대를 다시 모으면서 이런 전망에 대한 기대로 올해 하락폭을 간밤에 크게 줄였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환호와 달리 애널리스트들, 월가 전문가들은 좀 더 냉정합니다. 어제 실적 발표 후에 월가 대부분 대표 기관들은 테슬라에 대한 주가 전망을 낮췄습니다.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만 $220에 원래 걸었던 목표 주가를 높이지는 않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핀비즈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눈에 띄어서 마음에 걸렸죠. 엔비디아 좌측 중앙에서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반등세를 일부 되돌리면서 주가가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도 다시 2조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엔비디아가 유독 이렇게 빨갛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주력 AI 상품 H100을 10만 개 가까이 더 살 수 있다고 언급까지 했었죠. 그런데 엔비디아 간밤에 왜 이렇게 빠졌나?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그것 때문만일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목판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종목판 함께 보면요. 네, 간밤에 메타 아주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0.5% 살짝 넘게 빠졌는데요. 이거는 장 마감까지의 주가고요. 지금 메타 장외에서 15%가 넘는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는 테슬라처럼 장이 마감한 후에 조금 전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일단 성적표는 양호합니다. 저희 메타 실적 여기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월가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 364억 5천만 달러 이르렀고요. 주당 순이익도 4.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4.3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광고 수익이 27%나 늘었고요. 순이익은 1년 전에 2배 이상입니다.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여러 가지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네, 역시 문제는 가이던스, 전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는 2분기 예상치가 382억 6천만 달러 정도인데 가이던스가 36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월가 추정치보다, 월가의 예상치보다 한참 낮습니다. 메타는 올해 AI에 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1분기에 줄인 비용, 2분기에는 AI 때문에 증가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지금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과 달리 언어 생성형 AI 모델 라마3를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도 여전히 4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AI부터 메타버스까지 실적으로 연결될 고리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너무 올랐던 테슬라와 달리 지금 이렇게 메타가 폭락하고 있는 건 올해 들어서 메타가 43%나 올랐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테슬라와는 딱 반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얘기는 그야말로 AI 테마가 멱살 잡고 끌고 온 지금 증시에서 이제 이 정도로는 AI만 믿고 주가가 더 오를 순 없다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 다우 1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0.2%포인트 낮추면서 2.7%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내일 성장률 추정치 나오죠. 어제도 미국의 4월 구매관리자 지수 대체로 시장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이 정도 둔화, 이 정도 부진이라고 하면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다. 금리 인하 얘기를 다시 해봐도 되겠어. 라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시장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 게요. 경기에 대한 또 다른 가늠자인 3월 내구재 주문 지표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돈이 좀 있어야 바꾸는 물건들이죠. PC, 가구 같은 내구재 주문에 3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로 월가 전망 벗어나지 않았고요. 2월 수치를 좀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살짝 둔화, 적당히 쿨다운 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보면요. 지금까지 본 것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좀 올랐습니다. 이거는 간밤에 나온 700억 달러 규모의 기록적인 국채 경매 물량이 흥행을 별로 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증시에서는 지금 작은 둔화 지표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아직 좀 더 신중하게 금리 전망을 보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래도 과연 금리 인하 얘기 바로 활발하게 시작될 수 있을까? 아직은 조금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게 간밤에 이렇게 오른 시장 금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제유가 함께 가서 보시면요. 국제유가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하락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0.66% 빠지면서 배럴당 82.81달러의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하락했습니다. 88.02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가에 대해서 경계감을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간밤에는 그래도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요, 중국 의료기기 분야를 상대로 국제조달 규정에 따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중국이 의료기기 공공조달할 때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거나 EU의 입찰 참여를 차별해서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에 유럽 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는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지만 유럽과는 관계가 또 조금 색깔이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이렇게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압박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은 EU도 역시 중국과 협상해야 할 카드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